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한 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 기간도 5년 더 연장됩니다. 아울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될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편 내용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심화 미적분과 기하를 빼고 내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일부 교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자는 권고가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심화 수학 제외에 따라 수능은 4년 뒤 치러질 2028학년도 시험부터 제2외 국어와 학문 영역을 제외하면 선택 과목이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대입 개편 권고안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의 해킹 조직을 이끄는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창호 북한 정찰총국장과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등 판시스템즈 평양 소속 5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17년에 65.9%, 2021년에 69.8%로 꾸준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 이후 전국의 사찰 방문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올해 5월부터 사찰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33.6% 늘어난 약 563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